이 등비급수의 활용 형태가 지금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통틀어 가지고도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등비급수 중에서 도형에 활용하는 형태는 수능에서 지금 현재 매년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내신이건 수능은 준비하기 위해서 이 형태의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교재 지금 쌤이 필수 예제랑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어볼 텐데 거기만 해도 뭐 한 10문제 가까운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 이외에 유제 문제까지 합하면 문제 수가 훨씬 많은데 연습을 다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등비급수를 이제 이용해서 도형에 활용을 하는데 어떤 게 등장하냐면은 등비급수가 구현되는 도형들 보통 닮음인 도형이 등장합니다. 이 닮음인 도형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교재편에는 동일한 모양이 한없이 반복되는 도형. 근데 그 동일한 모양이 한없이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무한히 반복돼.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프랙탈 도형이라고 부르죠. 프랙탈 도형. 프랙탈. 동일한, 닮음인 그런 도형이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정사각형이 하나가 있어. 중점 잡으면 또 정사각형이 되죠. 또 중점 잡으면 또 정사각형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뭐 이런 거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무슨 무늬 그릴 때 하잖아요. 이거를 무한히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무한히. 하면은 이때 이 안에 도형도 역시 계속 정사각형인데 그림을 그리긴 되게 난해하지만 뭐 이런 겁니다. 이때 얻어지는 모든 정사각형의 넓이를 합해보세요. 이때 얻어지는 모든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 둘레의 길이를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럼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 프랙탈 도형 관련된 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이건 가장 쉬운 형태 중에 하나인데 뭐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도형들이 닮음이야. 닮음이기 때문에 어떤 비가 존재하는 거야. 비가. 닮은 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가 존재하니까 원래 커다란 정사각형과 이 안쪽의 정사각형에 어떤 비가 존재를 하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길이의 비도 구할 수 있고 넓이의 비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근데 길이의 비나 넓이의 비가 결국에는 이것들의 넓이 관계를 식으로 쫙 표현하면 결국에는 이게 등비 수열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요 큰 삼각형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닮은 비가 루트 2대 1입니다. 뭐 왜 그러냐면은 여기를 2라고 놔볼까요? 여기가 1이 되는 건 반지. 이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건 길이가 2, 작은 건 길이가 루트 2. 그러니까 2대 루트 2 또는 루트 2대 1. 닮은 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의 길이에 비해 계속해서 2대 루트 2 또는 루트 2대 1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들의 길이의 비가 등비 수열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모든 길이의 합 물어봤으면 등비 급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도형이 활용이 되는데 이제 수능에서 뭐 또는 내신에서 고난도 문항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이 도형이 이제 굉장히 새롭게, 낯설게, 새로운 논리로 복잡하게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어떤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지를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그려주시고 이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것도 그래서 등비급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n번째랑 n 플러스 1번의 도형의 닮비를 이용해서 공비를 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생님 방금처럼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이용해서 공비를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n번째랑 n 플러스 1번 어차피 등비수열은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눈에 띄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비를 이용해서 공비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다가 등비급수 공식에 집어넣어서 구하게 되면은 문제에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고요. 길이의 비가 닮은 비가 m 대 n이라는 것은 길이의 비입니다. 그리고 그때 넓이의 비는 제곱이 되는 것을 추가로 기억하시고 뭐 여러분 알만 하겠죠. 두 도형의 닮음이야. 그래서 뭐 정사각형이라면 밑변의 길이도 m 대 n, 높이도 m 대 n이니까 넓이 비는 m의 제곱 대 n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 2번 내용은 약간은 번외편이야. 1번 내용 메인이야. 수능에도 메인, 내신에도 메인. 2번은 뭐 수능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물론 한 번쯤 공부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중학과정에서 순환소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순환소수를 이용해가지고 그 값을 구하는 걸 배웠던 적이 있을 거야. 뭐 정리를 먼저 하게 되면은
0.7에 여기 점을 찍게 되면은 이게 이 말인 거지. 0.777 계속 가는 이런 순환소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0.7 더하기 0.07 더하기 0.007 더하기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수열입니까? 등비 수열들의 합인 거죠. 첫 번째가 0.7. 공비는 얼마입니까? 공비는? 그렇죠. 10분의 1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10분의 1. 그래서 공비. 이 값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1 마이너스 10분의 1분의 10분의 7 이렇게 돼서 분자분모에 10을 곱하게 되면은 9분의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바로 이 순환소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순환소수가 이게 하나가 아니라 0.74의 땡땡. 이게 무슨 말이냐면 0.747474 뭐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하냐면 두 개씩 잘라서 구하시면은 0.74 플러스 0.0074 더하기 뭐 이런 식을 싹 더하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한항과 이유탄 항의 사가 공비가 얼마입니까? 이건 100분의 1인 거죠. 숫자가 두 개씩 밀리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100분의 1, 공비 100분의 1. 분의 첫 번째 항, 100분의 74. 분자분 100 곱하기 된 값은 99분의 7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살펴보니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게 순환소수의 이걸 순환마디라고 부릅니다. 순환마디. 순환마디가 딱 하나야. 그런 경우는 9분의. 그 다음에 이 순환마디에 해당하는 숫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순환마디가 2개야. 그러면 99분의. 3개야. 999분의. 4개야. 9999분의. 그 다음에 그 숫자를 쓰는 겁니다. 이런 구조인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 보면 그 원리를 알겠죠. 순환마디가 하나면 공비가 10분의 1인 겁니다. 1 빼기 10분의 1. 순환마디 2개면은 공비가 100분의 1인 거야. 1 빼기 100분의 1. 순환마디 3개면은 1 빼기 1000분의 1. 하기 때문에 이게 9가 하나씩 붙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식을 일반화시켜 줬습니다. 선생님, 이게 앞부분은요. 그냥 있고 중간부터 순환소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0.743이 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것도 원리가 똑같아요. 자, 써볼게요. 0.743 잠깐만요. 0.7 더하기 0.043 더하기 0.00043 더하기 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등비급수를 구하는 거고요. 이건 그냥 구하는 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하게 되면은 0.7은 10분의 1, 10분의 7이니까 10분의 7 플러스 이게 뭡니까?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예요? 100분의 1이지 100분의 1. 그러니까 순환마디 개수만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값은 100분의 1분의 그 다음에 첫 번째 숫자가 얼마예요? 이 값이 0.03이니까 1000분의 43이라고 이렇게 쓰여지네요. 그래서 이걸 구하고 나면은 이게 지금 100분의 99분의 1000분의 33이니까 분자분의 1000을 곱하게 되면은 10분의 7 더하기 얘는 99가 아니라 990분의 43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 값은 990으로 통분해 주면은 얘는 99번이니까 7 곱하기 99 더하기 43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특징인지 잘 감이 안 오긴 하지만 이걸 이렇게 바꿔보면 알겠습니다. 7 곱하기 99는 99가 100-1이잖아. 그러니까 990분의 700 빼기 7이야. 그럼 700하고 사는가 743 마이너스 7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일단은 순환마디가 있는 만큼 구를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순환마디가 없는 형태만큼 동글뱅이를 붙입니다. 분의 743을 그대로 씁니다. 빼기 순환마디가 없는 것만큼을 빼줍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게 됩니다. 이러면 모든 순환소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핵심적인 원리 안에는 등비급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모든 순환소수는 등비급수 활용하면 분수를 표현할 수 있고 그 계산 결과를 하면 다음과 같다. 방금 설명했어요.
그래서 순합마디가 그냥 전부 순합마디면 순합마디가 있는 만큼 9를 쓰시고 그 다음 그 숫자를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한 가지 약속이 가능합니다. A1, A2, A3는 사실 수학적 있으면은 곱하기의 의미야. 근데 곱하기 의미가 아닙니다. A1, A2, A3 곱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 쓴다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곱하기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건 약간 어떤 말이 필요해. 언급이 필요합니다. 쌤이 말하는 코멘트로 대체를 하고. 순합마디가 없는 경우가 있으면은 순합마디 있는 만큼 9를 쓰고 순합마디 없는 만큼 동글뱅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 그대로 다 쓰는 거야. 빼기 순합마디 없는 만큼을 빼주시면은 정리가 되겠습니다.